방침을 밝힌 가운데 고래도시 울산에서 내년 하반기쯤 폭염 재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가격은 소형보다 중형이 더 많이 올라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울산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치료할 수 있는 의료관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안에 울산 지역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가 장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18.7도, 낮 최고 2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모레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폭염 재개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울산에서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래도시 울산의 폭염 재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질적인 폭염 재개는 내년 5월 이후로 점쳐집니다. 정부는 내년 5월 열리는 국제폭염위원회 산하 과학위원회에서 포획량과 폭염 범위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울산의 고래잡이 재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오는 2014년 6월 완공될 현재 해양경찰서 부지에 고래 해치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 처리장과 DNA 분석실을 갖추고 고래 해체 후 부산물 유통까지 도맡을 계획입니다. 국제폭염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규정 위반 사건 23건 가운데 울산 앞바다 등 우리나라 근처 해역에서 발생한 건수는 모두 21건. 남구청은 이 같은 고래 해치상을 통한 합법적인 유통이 만연된 불법 포획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받은 배들이 불법으로 저 배는 불법으로 고래 잡고 있다는 걸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가를 내주면서 고래를 더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정부와 협의해 최대 5척의 포경선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내년 하반기 폭염 재개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국제사회나 환경단체의 비난 여론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전국 최고치인 울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그동안 20평형 미만의 소형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30평형 전후인 중형의 상승폭이 더 크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20, 30대 평형이 대부분인 북구 지역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비수기를 맞아 거래는 뜸하지만 32평형대의 매매 가격이 상반기에 2천만 원가량 뛰었습니다. 실평수 18평 이하의 소형의 경우 문의는 많지만 가격은 강보합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20평형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30평형대는 한 3분의 2 수준으로 올랐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오름폭이 비슷해요. 실제 지난 1년간 20평형 미만의 소형 아파트 값은 14.6% 상승에 그친 반면에 30평형 안팎의 중형은 24%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소형의 인허가 증가세가 중형에 비해 무려 6배가량 높을 정도로 수급 불균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소형의 경우 공급이 늘면서 상승 압력이 크게 둔화됐지만 공급이 적은 중형에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분양시장은 소형이, 매매시장은 중형이 주도하는 셈입니다. 중대형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선투자의 개념으로 30평대나 40평대를 선호하는 계층이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대형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많아 수급에 큰 차질이 없지만 2, 3년 뒤면 중대형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관광 특화병원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부분이 개인 병원이어서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 병원과의 연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굿모닝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선 베트남에서 찾아온 환자들이 관절 수술을 받는 등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외국인 치료에 대한 우리가 좀 심려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의료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외국인 진료기관으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진료를 위해 울산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09년 43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14명으로 150%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의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23곳 가운데 대부분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미용 목적의 병원이고 병원급은 울산대학교 병원과 굿모닝 병원 등 3곳뿐입니다. 울산 의료 관광의 꾸준한 증가를 위해서는 종합병원 중심이 돼야 되겠고요. 종합병원 중심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환자들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들이 같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대형 병원과 개인 병원을 연계하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13일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오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3일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해 4년 연속 무분규가 깨질지 경제계와 노동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전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이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로비스트와 원전의 납품 담당 직원으로 시작된 수사가 한수원 고위 간부인 차장급까지 확대된 가운데 구조적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오는 12일 저녁 문수 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제주와 함께 K리그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울산현대는 제주를 상대로 3연승을 달성하고 리그 우승을 향해 한 발 다가간다는 각오입니다. 울산을 무대로 한 순수 창작 뮤지컬 태화강이 오는 13일과 14일 저녁 8시 태화강 대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연극배우 전무성 씨와 최주봉 씨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태화강은 방구대 암각화와 쇠부리, 태화강 대숲 등을 배경으로 철기 문명과 해양 문명이 어우러진 울산을 사랑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지난 6일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연쇄 방화와 화물연대 연관성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품 90여 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컴퓨터 본체가 없거나 컴퓨터 본체에 하드디스크가 없는 등 사전에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 물품을 정밀 분석하고 국과수의 방화 사건 현장 잔해물 분석이 나오는 대로 연쇄 방화 사건과 화물연대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단이 오늘 선출됩니다. 울산시의회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후보 재등록을 받은 결과 제2부 의장에는 통합진보당 이재현 의원이, 운영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윤시철,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에는 박영철 의원이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2명 이상이 후보로 등록한 환경복지와 산업건설, 그리고 교육위원장은 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부산 울산 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가 전국 최초로 지역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IT 융합 공정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기청 울산사무소는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지역 9개 기업을 선정해 IT 융합 공정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이 연산 500톤이던 울산 공장 내 토너 생산 설비를 2,000톤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은 지난해부터 시설 확장에 들어가 최근 공사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프린터용 토너 사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은 울산항만공사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을 찾아 라면과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임직원들은 또 식자재 소독과 시설 주변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SK케미칼 울산 공장은 울주군 건암마을 주말 농장에서 재배한 감자 사론 박스를 광명원과 여천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기증했습니다. SK케미칼은 지난 2006년 건암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뒤 다양한 농촌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 속에 한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족구병은 영유아에게 많이 나타나고 전염이 쉬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5살 딸을 둔 윤미옥 씨는 며칠 전부터 아이가 모기에 물린 것처럼 손발에 물집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수족구병. 아이가 평소에 뭘 잘 먹고 하는데 음식도 잘 안 먹고 또 침도 좀 흘리는 것 같고 손발에 수포가 잡혀서 좀 걱정이 돼서 병원 오니까 수족구라고 하더라고요.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 주위에 빨간 포진이 생기는 질병으로 한여름인 8월에 주로 발병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지난 5월 말부터 수족구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의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바이러스성 질환으로서 그 원인균은 장관 바이러스 일종인 코사키 바이러스와 엔테로 바이러스가 유발하게 되며 수포가 벌레에 물린 것과 비슷해 수족구병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사이 어린이집 등에서 다른 어린이에게 전염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장에서 증식하게 되고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하게 되면 이게 다시 경구로 들어가서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내 전파나 유아원, 놀이방 같은 그런 직접 접촉이 많은 곳에서 수족구병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심할 경우 무균성 수막염이나 뇌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족구병은 감기처럼 예방 백신도 마땅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외출 전후나 식사 전후에 깨끗하게 손을 씻는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택시기사들의 운전 습관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안에 울산 지역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 즉 영상기록 장치가 장착됩니다. 울산시는 1억 8천만 원을 들여 개인 택시 3,600여 대 중 아직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은 1,800여 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택시 2천여 대에는 지난 2월 장착을 마쳐 이번 작업이 끝나면 울산의 모든 택시는 블랙박스를 갖추게 됩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울주군이 농작물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1억 원의 예산으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34개 농가와 산림지역에 전기 울타리와 철선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 수렵인들로 유해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